남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북한 보위부가 눈 돌아가게 찾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북한 최고의 수학 엘리트 교수의 가족들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김정은에게 말도 안 되는 최고의 대우를 받던 이들이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으러 도망치게 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정아입니다. 올해 26살이고요. 북한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에서 암호해독 업무를 담당했죠.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도 땄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북한에서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김책공업대학에서 핵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시고 어머니는 평양화학공업대학 연구원입니다. 남동생 성혁이는 김일성대학 전자공학부에 다니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저희 같은 과학자 가족을 정말 아껴줬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저를 불러서 만나주실 때도 있었어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출입증도 받았고 대성산 특별구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독일에서 만든 슈퍼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었죠. 북한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적성 국가들의 암호를 해독하는 거였어요. 미국이나 남조선에서 쓰는 암호들을 분석해서 우리식으로 해독하는 업무였습니다. 김정은 동지 앞에서 보고할 때마다 적의 암호를 100% 해독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마다 동지께서는 정말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브리핑이 끝날 때마다 동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서구 수학 이론의 반동성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본주의 나라들의 수학은 인민을 현혹시키는 독이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다른 나라 학생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들은 정말 자유롭게 수학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제약 없이 순수하게 학문만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에 돌아와서 일을 하다 보니 자꾸 그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특히 제가 해독하는 암호들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적들의 암호를 해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정말 최고일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기술을 쓰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의문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를 의심하는 말을 하면 큰일이 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가 평양에 왔어요. 국제학술 교류 차원거였는데 저를 몰래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서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USB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최신 암호학 논문들이 들어있다면서 한번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받기가 좀 망설여졌어요. 북한에서는 외국 자료를 함부로 보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학문적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학자라면 누구나 최신 연구 동향이 궁금하잖아요. 집에 와서 몰래 그 USB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MIT에서 나온 양자암호학 논문이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해독 기술 자료도 있었고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최신 수학 이론도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북한에서 자랑하던 우리의 세계 최고 기술이 실제로는 10년도 더 뒤처진 구식이었던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며칠씩 걸려서 해독하는 암호를 다른 나라들은 몇 시간 만에 풀어버리더라고요. 심지어 대학생들도
우리보다 훨씬 고급 기술을 쓰고 있었어요. 특히 구글에서 개발한 양자 컴퓨터 논문을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북한 최고 암호를 해독하는데 우리는 72시간이 걸리는데 구글 양자 컴퓨터는 0.3초면 끝나는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아직 계산기 수준이었던 거죠.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북한이 세계 최고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뒤처져 있었어요. 이런 현실을 왜 우리한테 숨겼을까요?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음날 출근해서 평소처럼 암호해독 업무를 했는데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기술들이 이제는 우습게 보였어요.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보면 정말 원시적인 수준이었거든요. 김정은 동지 앞에서 100% 해독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했던 게 부끄러워졌어요.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자칫 반동분자로 몰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서 살아온 건 아닐까요? 진짜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계 최고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건 아닐까요? 문제는 그 USB를 본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보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외 논문 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한다면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들켰나 싶어서 정말 무서웠거든요. 보이부 요원들이 제 연구실과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어요. 컴퓨터며 책이며 모든 걸 다 뒤져봤습니다. 서랍 하나하나까지 전부 열어서 확인하더라고요. 다행히 USB는 미리 없애놨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한 발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거든요. 손에 땀이 흘러서 수건으로 계속 닦아야 했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 교수가 저를 신문하더라고요. 동지는 어디서 배신감을 느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체제에 대한 의심을 품은 적이 있느냐고 하면서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배신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가 감시 대상이 됐어요. 아버지도 김책공업대학에서 조사를 받으셨고 어머니도 연구소에서 불려가셨습니다. 성혁이까지 학교에서 따로 불러서 누나에 대해 캐묻더라고요. 평소에 누나가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요. 정말 무서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집안 곳곳에 도청기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이야기를 집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때부터 저희는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어요. 밥 먹을 때도 김정은 동지 이야기만 했고요. 가족회의도 강변에서 산책하면서 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도 아주 작게 해야 했고요. 집에서는 평소처럼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김정은 동지 만세를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런 이중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충성스러운 과학자 역할을 해야 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감시가 조금 느슨해진 어느 날 아버지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 가족이 탈북을 준비한 게 벌써 3년이나 됐다는 거였어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아버지께서 국제핵물리학회에 참석할 때마다 조금씩 달러를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1년에 두세 번 해외 출장을 가시는데 그때마다 몇백 달러씩 숨겨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학실험실에서 의료용 마취제를 조금씩 빼돌리고 계셨어요. 나중에 탈출할 때 쓸 수 있는 물건들도 미리 준비해 두셨고요. 심지어 폭발물 제조법까지 알아두셨더라고요. 화학자니까 이런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셨던 거죠. 정말 놀랐어요.
성혁이가 제일 놀라웠어요. 겉으로는 모범적인 대학생인 것 같았는데 뒤에서는 북한 인트라넷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기술도 익혀놨더라고요. 평소에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컴퓨터로 게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해킹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맛봤으니까 언젠가는 북한 체제에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정말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역시 부모님이구나 싶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 브로커 연락처도 이미 확보해 놓으셨어요. 아버지께서 학회 참석할 때 조선족들을 통해서 알아낸 거였습니다. 탈출 루트도 이미 다 짜놓으셨고요. 두만강 쪽으로 나가서 중국을 거쳐 라오스로 가는 계획이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저한테 말씀 안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억지로 설득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혹시 제가 당에 신고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시면서요.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시길 과학자 집안이니까 탈출할 때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면서요. 모든 걸 계산하고 준비해서 성공 확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과학자 가족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탈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중국 과학원에서 수학 심포지엄에 초청을 받았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하셨어요. 저와 아버지가 먼저 베이징에 가고 어머니와 성혁이는 나중에 따라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마음이 두근두근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해야 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심포지엄에 참석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중국 과학자들의 연구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발표를 들으면서 북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우물안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심포지엄 둘째 날 오후에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급성 뇌수막염 증세를 보인다는 거짓 신호를 보냈어요. 머리가 아프다면서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했죠. 북한 감시원들도 당황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연기를 정말 잘했어요. 평소에 드라마 보면서 배운 게 도움이 됐나 봅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중국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한복을 벗고 평범한 중국인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거울을 보면서 이제 리정아는 죽었다고 중얼거렸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각오를 다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과거의 저를 버려야 했거든요. 병원 뒷문으로 나와서 미리 약속한 탈북 브로커와 만났어요. 중국말을 조금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가짜 신분증을 주면서 이제부터는 중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왕메이리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 정말 떨렸지만 동시에 자유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한편 평양에서는 성혁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이부 컴퓨터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48시간 동안 추적을 방해하는 거였어요. 성혁이가 미리 만들어둔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잘 작동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게임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특한 동생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저를 찾느라 북한 요원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성혁이가 만든 바이러스 때문에 제대로 된 수색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똑똑한 동생이에요. 컴퓨터 실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도 아들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도 같은 시간에 다른 병원에서 탈출하셨어요. 심장병 환자를 연기하시면서 응급실로 가신 다음에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과학자 가족답게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뗀 거였습니다. 베이징에서 탈출한 다음에는 정말 숨막히는 도주가 시작됐어요. 중국 공안들이 CCTV로 저희를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브로커가 얼굴 인식 시스템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했어요. 요즘 중국 기술이 정말 발달해서 얼굴만 봐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옆모습만 봐도 알아낸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했습니다. 기차역에서 신분증을 확인할 때가 제일 떨렸어요. 가짜 신분증이 들통날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성혁이가 만든 신분증이 정말 정교해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기차에 타서도 한동안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정말 불안했습니다. 중국 승무원들도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한편 평양에서는 어머니와 성혁이가 탈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병원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핑계로 신의주 쪽으로 이동하셨고 성혁이는 회령 방면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각자 다른 루트로 움직여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거였죠. 정말 잘 짠 계획이었어요. 한 번에 몰려서 움직이면 들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움직이는 게 좋았던 거죠. 평소에 아버지께서 게임 이론을 설명해 주실 때 들었던 내용이 실제로 도움이 됐어요. 성혁이가 만든 의료진 신분증이 정말 유용했어요.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명목으로 부모님이 국경 지역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검문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거든요. 정말 잘 생각한 방법이었습니다. 의대생이라서 의료진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성혁이가 평소에 병원 실습을 많이 해서 의료진 업무를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의료 용어도 능숙하게 쓸 수 있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버스를 타고 단둥까지 갔어요. 압록강 철교를 바라보면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다리만 건너면 북한인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거든요. 어릴 때 뛰어놀던 동네도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게 된 거잖아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한 당국이 저희 가족 실종 사실을 완전히 파악하고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한 거예요. 두만강 일대에 군인들이 평소보다 3배나 많이 배치됐다고 브로커가 알려줬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포기할 수는 없었죠. 브로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긴급 전화로 말씀하시길. 새로운 계산상 성공률이 73.2%에서 45.8%로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숨을 수학 확률에 맡기는 거라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해볼 만하다고 하셨어요. 과학자답게 끝까지 수치로 판단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냉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냉정함이 오히려 저한테는 안심이 됐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거든요. 드디어 최종 탈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성혁이가 중국에서 구입한 소형 드론을 띄워서 국경 경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어요.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위치와 이동 패턴을 다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런 기술을 상상도 못했는데 성혁이는 혼자서 다 해내더라고요. 드론 조종도 게임하듯이 능숙하게 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어머니가 화학실험실에서 몰래 빼낸 수면 가스도 큰 도움이 됐어요. 국경 경비견들을 잠재우는 데 썼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화학자다운 솜씨였어요. 개들이 짖지 않으니까 우리 존재를 들킬 위험이 훨씬 줄어들었거든요. 역시 과학의 힘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에 연구하시던 지식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동물에게 무해한 성분으로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몇 년 동안 관찰해서 계산한 가장 안전한 도강 지점에서 새벽 3시 17분에 만나기로 했어요. 정확히 계산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경비 교대 시간과 겹쳐서 가장 허술할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학회 출장 가실 때마다 관찰한 결과였어요. 아버지께서 학회 출장 가실 때마다 국경 지역을 지나면서 경비 패턴을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신 분이에요. 두만강 강물이 정말 차가웠습니다. 12월 중순이라서 얼음이 꽁꽁 얼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손을 꽉 잡고 조심조심 건넜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세서 넘어질 뻔했지만 서로 붙잡고 버텼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어머니께서 중간에 미끄러지셨는데 아버지가 재빨리 붙잡아 주셨어요. 강을 건너는 중에 제가 소중히 가져온 연구 노트가 물에 떠내려갔어요. 20년 동안 정리한 수학 연구 자료였는데 정말 아깝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연구보다 1분의 자유가 훨씬 소중하다고 말이에요. 노트는 다시 쓸 수 있지만 자유는 놓치면 다시 잡기 어려우니까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자유만 선택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이 서로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도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조선족 마을에 사는 친척벌 되는 분들이 도와줘서 임시로 숨을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정이 느껴졌거든요. 중국에서 일주일 정도 숨어 지내면서 라오스로 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브로커가 안전한 루트를 알려줬는데 정말 복잡한 경로였어요.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때로는 걸어서도 이동해야 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 방콕까지 가는 여행이 정말 길고 험했어요. 하지만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견딜만 했어요.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를 받은 다음에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기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거든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다음에 제일 놀란 게 인터넷이었어요. 궁금한 걸 검색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세계 유명 대학교 논문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외국 연구자들과 이메일로 소통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자유로운 학문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밤새도록 논문을 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카이스트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약 없는 연구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양자암호학 논문을 써서 국제학회에 발표했는데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자유롭게 연구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동료 연구자들도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함께 토론해 주었어요. 성혁이는 정말 대단해요. 보안 전문 회사를 차려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해킹 기술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 대기업들이 성혁이 기술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직원도 10명 넘게 뽑아서 회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연구진에 합류하셨고 어머니는 연세대학교 화학과에서 일하고 계세요.
저희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도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걸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거든요. 자유의 소중함을 알리는 강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자주 와서 정말 바빠요. 국제수학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도 생겼어요. 자유로운 사고 환경에서 탄생한 새로운 암호학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전 세계 수학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연구하고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정말 한국이 좋아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이곳이 진짜 제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북한을 떠나온 걸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정말 감사하고 북한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